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걷으면 다시 아픕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대한혈관외과학회의 경고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시니어 중 약 10%부터 15%까지가 이미 말초 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초 혈관 질환.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심장과 뇌 바깥에 있는 팔, 다리, 발, 신장, 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입니다. 특히 하지동맥, 즉 다리 혈관이 막히는 하지동맥 폐쇄증은 치료 없이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발가락부터 시작해 발 전체, 심하면 다리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아주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초 혈관 질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끝부터 무릎까지 그 혈관 속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건강백과 채널 50번째 이야기. 말초 혈관 질환, 수족냉증, 당뇨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말초 혈관,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혈관이라 하면 심장이나 뇌 혈관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그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를 아십니까? 약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 방대한 혈관 네트워크 중에서 심장 바깥쪽에 분포하는 모든 혈관을 우리는 말초혈관이라 부릅니다. 말초혈관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신선한 혈액을 온몸 곳곳으로 전달하는 고압 고속도로입니다. 둘째는 정맥입니다. 산소를 쓰고 난 혈액과 노폐물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귀환 통로입니다. 셋째는 모세혈관입니다.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초극세 혈관으로 실제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직접 전달합니다. 이 세 종류의 혈관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 혈관이 공급하는 신체 부위는 산소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근육은 쥐가 나고 피부는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신경은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을 보냅니다. 말초 혈관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앞서 46편에서 다루었듯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여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형성되고 점점 혈관 내벽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제한됩니다. 이 과정이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 그리고 다리혈관에서 일어나면 바로 이 말초혈관 질환, 즉 하지동맥 폐쇄증이 됩니다. 같은 원인, 다른 전쟁터, 그게 바로 말초혈관 질환의 본질입니다. 하지동맥 폐쇄증. 아직 많은 분들께 생소한 이름이지만 국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5%부터 7%까지, 즉 20명 중 1명 이상이 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간헐적 파행입니다. 파행이란 절뚝거린다는 뜻인데요. 걸을 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다가 잠시 쉬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걸을 때 근육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그만큼 혈액을 공급할 수 없으니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쉬면 산소 요구량이 줄어드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 증상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기에는 쉬고 있을 때도 발끝이 시리고 저리며 통증이 옵니다. 이 단계를 안정기 통증이라 합니다. 밤에 특히 심해져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기에 이르면 발가락이나 발꿈치에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면역세포도, 영양도, 산소도 닿지 않아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괴사, 즉 살이 썩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를 중증 사지허혈이라 부르며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절단 가능성이 최대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손발이 차갑다.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질이 냉해서,
혈액순환이 좀 안 좋아서 하고 넘기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수족냉증은 때로는 심각한 혈관 질환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수족냉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레이노 현상입니다. 레이노 현상이란 추위나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손발의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 혈액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다시 빨갛게 달아오르는 3단계 색깔 변화가 특징입니다. 레이노 현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발성 레이노 현상입니다.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혈관이 과민 반응하는 경우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2차성 레이노 현상입니다. 이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동맥경화, 버거시병 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혈관 자체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이때 수족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입니다. 수족냉증과 감별해야 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나 알코올 남용으로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납니다. 혈관 문제인지 신경 문제인지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 신경 전도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한 손이나 한 발만 차갑다면, 색깔이 변한다면,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혈관외과나 내과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당뇨발. 당뇨병이 오래된 시니어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15%부터 25%까지가 평생 한 번은 발궤양을 경험하고 당뇨 환자의 하지 절단 위험은 정상인보다 무려 10배부터 30배나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 20초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누군가의 발이 절단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뇨발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서서히 손상되어 발의 통증이나 온도, 압력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돌이나 못을 밟아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말초 혈관 질환입니다. 동시에 혈관까지 좁아져 있으면 상처가 생겨도 치유에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감각도 없고 혈액 공급도 부족하니 작은 상처 하나가 깊은 궤양, 나아가 괴사로 번지는 겁니다. 당뇨발의 무서운 진행 단계를 와그너 분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단계는 피부 온전화나 고위험발, 1단계는 표층 궤양, 2단계는 힘줄이나 관절까지 침범한 깊은 궤양, 3단계는 뼈나 관절 감염, 4단계는 발가락 또는 발 앞부분 괴사, 5단계는 발 전체 괴사로 절단 불가피.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0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절단까지 가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매일 발을 눈으로 확인하고 상처 하나도 즉각 치료받으면 됩니다. 말초 혈관 질환, 수족냉증, 당뇨발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을 솔직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오늘 당장 병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는 말초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신경도 손상되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당뇨 합병증 38편을 보신 분들은 이미 이 연결고리를 아실 겁니다. 둘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말초 혈관 건강에 있어서 최악의 죽임도 여겁니다. 담배 연기 속 물질이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소판을 뭉치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하지 동맥 폐쇄증 위험이 3배에서 4배 높습니다. 버거시병, 즉 혈전 혈관염은 거의 100% 흡연과 연관됩니다. 셋째,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혈관 벽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내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말초 혈관 건강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넷째, 고지혈증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25편 고지혈증 편에서 다루었듯 LDL은 혈관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다섯째,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복부 비만은 전신 염증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걷기를 거의 하지 않는 노년기 생활 습관은 하지 혈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여섯째, 나이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혈관 탄력이 줄고 내벽이 두꺼워지며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폐경 이후부터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일곱째,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 위험이 더해집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더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초 혈관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검사 방법이 다양하고 대부분 비교적 간단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검사는 ABI, 즉 발목 상완 혈압 지수입니다. 앵클 브라키얼 인덱스의 약자로 팔과 발목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해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검사입니다. 정상은 1.0부터 1.3까지이고 0.9 이하이면 하지 동맥 폐쇄증이 의심되며 0.5 미만은 중증 허혈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증도 없고 방사선 노출도 없으며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두 번째는 BAPWV 맥파 속도 검사입니다. 혈관의 딱딱한 정도, 즉 경직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내 팔다리의 혈압 커프를 감고 혈압과 맥박 파형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뜻으로 동맥경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플러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 혈관 내 혈류 속도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부위 혈관이 좁아졌는지, 혈전이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지동맥과 경동맥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CT 혈관 조영술, 즉 CTA입니다.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 내부를 3D로 촬영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어느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 수술이나 시술 계획 전에 시행합니다. 어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증상이 있다면 우선 ABI 검사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내과, 혈관내과 또는 내분비내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당뇨 정기 진료 시 매년 ABI 검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초 혈관 질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진행을 충분히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단계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 동맥 폐쇄증 환자가 금연하면 1년 내 증상 호전이 확인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보행 운동이 핵심입니다. 감독화 보행 훈련이라 불리는 재활 운동이 있는데 통증이 올 때까지 걷고 잠시 쉬다가 다시 걷는 반복 훈련입니다. 이 운동이 새로운 곁거자지 혈관, 즉 측부 순환을 발달시켜 막힌 혈관 주변에 우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항혈소판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해 혈소판이 뭉쳐 혈전이 생기는 걸 막습니다. 실로스타졸이라는 약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점도를 낮춰 걷는 거리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동반된 경우 스타틴 계열 약을 함께 써서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는 시술입니다. 혈관 풍선 확장술, PTA라고 합니다. 가느다란 카테터 끝에 달린 풍선을 좁아진 혈관에 넣고 부풀려 혈관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혈관 안에 넣어 고정하기도 합니다. 전신 마취 없이 가능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네 번째는 수술입니다. 혈관 우회술이라 불리며 막힌 혈관 위아래를 인공혈관이나 자신의 정맥으로 연결해 혈류를 우회시키는 방법입니다. 광범위하게 막힌 경우 또는 시술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합니다. 당뇨발의 경우 상처 치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 치료와 함께 괴사조직 제거술, 즉 데브리드망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음압 상처 치료기, 고압 산소 치료 등 첨단 상처 치료법도 활용됩니다. 음식이 혈관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초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주 2에서 3회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혈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둘째, 폴리페놀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적포도, 아로니아처럼 색이 짙은 과일에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내벽의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과 토코페롤도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와 복합탄수화물입니다. 귀리, 현미, 콩류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당뇨 합병증과 고지혈증이 말초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니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 음식들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넷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고구마, 바나나, 아보카도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 버터, 치즈, 가공육은 LDL을 높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든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도 피하십시오. 흰쌀밥, 흰빵, 단음료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색이 다양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그것이 혈관을 지키는 밥상의 기본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말초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걷기 운동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천연 물질입니다. 또한 새로운 모세혈관과 측부순환을 만들어 막힌 혈관 주변으로 새 도로를 뚫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운동의 혈관 재형성 효과입니다.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말초 혈관 질환이 이미 있어 통증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감독화 보행훈련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걷고 잠시 쉬고 다시 걷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드실 수 있지만 수주 후면 20분,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수영과 자전거도 좋은 선택입니다.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심폐기능과 혈관 기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발이 있는 분들은 걷기보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하지 혈류가 정체되고 정맥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5분간 가볍게 걷거나 발목을 위아래로 펌핑 운동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지 정맥 혈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 발 상태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당뇨 환자라면 운동 후 발의 물집, 찰과상, 발정 여부를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각이 무뎌져 있어 통증이 없더라도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 말초혈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매우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매일 하는 발 관리가 여러분의 발을, 걸음을,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첫째, 매일 발을 씻으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십시오. 발가락 사이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균이 번식해 발 무좀으로 발전하고 상처가 생기면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발을 씻은 후 거울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확인하십시오. 작은 상처, 빨개진 부위, 물집, 굳은 살 변화를 매일 체크하십시오. 직접 보기 어려운 분들은 바닥에 거울을 놓고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셋째, 발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당뇨 환자는 발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발꿈치와 발바닥에 보습 크림을 꼼꼼히 바르되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습기가 차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발톱을 올바르게 깎으십시오.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끝을 둥글게 깎지도 마십시오. 가로로 일직선으로 끝이 살짝 보일 정도로 자르십시오.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거나 둥글게 깎으면 내향성 발톱이 생겨 감염 입구가 됩니다. 다섯째, 맨발로 다니지 마십시오. 집 안에서도 맨발로 걸으면 모지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릴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발을 감싸는 양말과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신발은 발가락이 넉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있는 크기를 선택하시고, 새 신발은 처음에는 짧게 신어 발이 적응할 시간을 두십시오. 이 5가지 습관,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3분이 여러분의 발을 지킵니다. 자, 지금까지 말초혈관 질환, 수족냉증, 당뇨발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초혈관 질환은 동맥경화가 심장, 뇌 바깥에 팔다리 혈관을 막는 병입니다. 65세 이상 10%부터 15%까지가 이미 환자이며 절반 이상이 본인이 환자임을 모릅니다. 둘째,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간헐적 파행이 핵심 초기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즉시 혈관의과를 방문하십시오. 셋째, 수족냉증이 한쪽만 차갑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단순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차성 메이노 현상이나 말초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과 말초 혈관 질환이 동시에 진행되어 발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매일 발 확인이 절단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째, ABI 검사 하나로 말초 혈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흡연자,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섯째, 걷기 운동이 최고의 혈관약입니다. 매일 30분 꾸준히 걸으면 새 혈관이 생기고 막힌 혈관 주변에 우회로가 뚫립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발끝의 저림, 종아리의 통증, 손발의 이상한 냉기,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시니어 건강백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가족 중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51편에서는 방광 건강과 요실금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51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